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면 뭐 수하르토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쫓겨났습니다만 아랍의 봄 벌써 그것도 10년 전 일이죠. 예, 그 중동 지역에 독재자들도 사실상 대부분 다 쫓겨나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민주화 물결,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혁명적인 사건들 이후에 더 좋은 제도가 들어오지는 못했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독재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정권이 계속해서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파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일까요? 사실은 그런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수하르토 북한의 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집권하면서 많이 뽑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전체 국부의 99%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국민들은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을 하면 제도의 품질을 개선을 하면 사실상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네, 분명히 긍정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바꾸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출현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세력들, 엘리트 세력들이 사실상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들 역시 이제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죠. 콩고 민주공화국, 모부투, 그다음에 이제 북한 뭐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정부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나쁜 정부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법의 지배와 부패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이제 법의 지배 점수도 낮고 부패가 관리되는 정도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세로축이 부패 관리, 그다음에 가로축이 법의 지배인데요. 자, 이 둘은 사실상 매우 닮아 있기는 합니다. 부패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가? 당연히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에서 부패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의 지배가 높은 국가가 점수가 높은 국가가 부패 관리 지수도 높은 편이고요.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는 비교적 뭐 효과적이에요. 우린 하도 법치 하니까. 네. 하지만 이제 부패 정도는 취약한 편입니다. 좋지는 않아요. 평균보단 높지만 평균이 제로 근처예요. 평균보다 높지만 부패 관리 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 비교적 매우 긴밀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부패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의 지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1인당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한국이 있고요. 대체로 물론 이렇게 낮은 국가들도 있어요. 이들 국가들은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인데 산유국들입니다. 마카오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마카오, 마카오는 사실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특구죠. 산유국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형태의 그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들 국가들은 당연히 부패 관리 지수라든가 법의 지배가 낮은 점수를 보이겠죠. 대체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보시면 대체로 두 지표 다 법의 지배와 부패 관리 지수가 대체로 다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부패 관리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자, 모든 국가가 사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지만 자, 이들 국가들을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직선입니다. 자, 한국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부패 관리 지수가 비교적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패 관리 지수와 비교했을 때 법의 지배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부패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법의 지배는 명목상 효과적이고 실제로 사람들은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뭐 해석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인당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인데 제가 특히 그림을 좀 재미있게 그려보고 싶어서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소득 수준이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국가들을 모아봤습니다. 대략 평균이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표가 좋은 국가들도 이렇게 몇 개 있긴 하지만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부패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의 지배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이죠.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국가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가난한 것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그 나라 정부가 나빠서일까? 물론 이제 정부의 역할이 우리가 중요하고 이번 챕터의 제목이 government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정부가 나쁜 거는 그 나라가 정말 가난해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나빠서 가난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가난해서 정부가 나빠지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사실상 정부라고 하는 것을 무슨 뭐 정부 국회라든가 혹은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도 혹은 정책 이런 거라고 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둘 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코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시각은 제가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시각은 이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코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반대도 있겠죠. 경제가 성장해 가면 당연히 제도가 개선이 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부 어떤 제도의 퀄리티가 경제 성장을 코자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물론 두 가지 모두 yes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장들은요. 나쁜 정부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장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low income causes bad government인데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나빠지는 것이다. 소득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정부의 퀄리티 차이를 결정하는 것일까? 나쁜 정부가 반드시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나라들은 정부가 나빠도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례가 그럴 수 있는데요. 과거에 뭐 한국 정부가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1970년부터 90년 사이에 이제 한국 경제에는 눈부신 그 성장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당시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요. 뭐 정실 자본주의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냥 뭐 러시아 시스템하고 뭐 러시아를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중국도 지금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정치 체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걸 이제 재벌과 정치인들의 어떤 유착 관계, 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라고 여러분 번역하시면 되고요. 크로닉 캐피탈리즘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1970년부터 90년 사이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퀄리티도 사실 함께 좋아지는 것은 맞고요. 이제 몇 가지 경로를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이제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요. 뇌물이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공무원들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혹에 그만큼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급여를 보장한다면 처우가 좋아진다면 외부의 어떤 뇌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부패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채널이고 그래서 지난 뭐 한 20년, 30년 동안 공무원들의 처우가 사실 많이 좋아진 것도 맞습니다.